동백기름을 아십니까? 요즘은 거의 쓰지 않지만 예전엔 특별한 날 머리에 바르던 귀한 기름이었죠. 저는 28살이 되어서야 그것과 아주 비슷한 초록색 병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북한 공작원으로 살았습니다. 8개월 동안 남한 사람이 되는 훈련을 받았죠. 하지만 그 어떤 교관도 그 병에 든 게 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여관 욕실에서 저는 그 초록색 병을 동백기름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바르는 순간 낯선 향기와 함께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초록색 병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세면대 위 희미한 불빛 아래에 놓여 있던 그 병은 북한에서 보던 색깔과 똑같았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 동백기름이구나. 손바닥에 덜어 머리에 바르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북한 공작원으로 살았고 남한 땅을 2번 밟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엔 잡혔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초록색 병 하나로 시작된 제 새로운 인생입니다. 1998년 저는 28살이었습니다. 북한 공작원으로는 이미 8년 차였고 주변에서는 남한을 이미 다녀온 베테랑이라 불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일이었죠. 20살 때 김일성 정치군 사대학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요. 남한에 오기 전 저는 8개월 동안 적화 교육이라는 특별훈련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람처럼 말하고 남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죠. 평양 사람을 서울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매일 한국 뉴스를 봤고 드라마를 보고 야구 경기도 봤습니다. 선동열, 최동원, 김재박 그 이름들까지 다 외웠습니다. 함께 살던 강사들은 모두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고등학교 다니다 납치된 사람이었고 누군가는 자진해서 월북한 사람이었으며 또 누군가는 제3국 유학 중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르쳤습니다. 아침엔 뉴스, 점심엔 드라마, 저녁엔 토요일은 즐거워, 가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말투도 교정했죠. 씁니다가 아니라 예요. 이예요로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8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한 사람처럼 보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발의 날이 왔습니다. 남포항 관문 밖에서 배를 타고 3박 4일 동안 공해상을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천천히, 밤에는 전속력으로, 목적지는 제주도, 서귀포 카로텔 앞바다가 상륙 지점이었습니다. 반잠 수정을 타고 육지 가까이로 접근했고 거기서부터는 스킨스쿠버로 직접 헤엄쳤습니다. 밤바다는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리고 앞은 보이지 않았죠. 1시간쯤 헤엄쳤을까요? 드디어 발끝에 모래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육지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따라오던 조장도 함께였죠. 멀리서 카로텔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고 우리는 곧장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해둔 장소에 장비를 묶고 젖은 잠수복을 벗은 뒤 준비해온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남한 땅을 밟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자신 있었습니다. 8개월의 훈련, 완벽한 준비, 저는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카로텔 근처 도로에 섰을 때 우리는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훈련 때 배웠거든요. 제주도에서 움직이려면 택시를 타라. 목적지도 정해져 있었죠. 진안백화점. 그곳에 가서 옷을 사고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게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잠시 후 택시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고 택시가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진안백화점까지 갑시다.
그 한마디를 위해 산속에서 속으로 15번은 연습했을 겁니다. 억양이 틀릴까봐, 말이 통하지 않을까봐 두려웠거든요. 문을 열고 탔습니다. 조장은 뒷좌석에, 저는 기사 옆자리에 앉았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말했습니다. 신한백화점까지 갑시다. 기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됐다. 통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터지는 듯했고 8개월간의 훈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의 아침은 맑고 화창했고 도로 옆에는 야자수가 늘어서 있었으며 멀리 바다도 보였습니다. 여기 관광 오셨어요? 기사분이 물었습니다. 순간 다시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구경 좀 하려고요. 아, 좋으시겠네요. 제주도 경치 좋죠? 기사분은 친절했고 계속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들킬까봐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신한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미리 준비한 한국 돈으로 계산했어요. 백화점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제게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불어왔고 점원이 웃으며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저도 훈련 때 배운 대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남성복 코너로 갔습니다. 양복이 쫙 걸려 있었고 입생로랑 피에르 가르댕 같은 브랜드 이름도 익숙했죠. 강사가 그랬습니다. 중산층은 입생로랑을 입는다. 입생로랑 양복 보여주세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100에 70입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한 대답이었습니다. 점원이 검은색 양복을 꺼내 보여줬고 입어보니 잘 맞았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말하며 구두도 함께 샀어요. 금강 구두였습니다. 이것도 배웠던 대로였죠. 금강이 좋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내가 지금 한국 사람처럼 쇼핑을 하고 있구나. 완벽하게 섞여들고 있구나. 조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어, 철수야.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오후가 지나 저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서귀포 시내를 걸으며 지형을 익혔습니다. 골목도 보고 사람들도 살폈지만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잠을 잘 곳이 필요했습니다. 호텔은 안 돼. 조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호텔에 가면 숙박 등록을 해야 했고 신분증을 보여주면 기록이 남을 것 같아서 그건 위험했죠. 여관을 찾자. 조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관은 숙박 등록을 하지 않는 곳이 많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골목을 돌아다니다가 해변여관이라는 작은 간판을 발견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방 하나 주세요. 제가 말했고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2인실이요? 네. 3만 원입니다. 돈을 내자 주인은 열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2층 203호예요.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고요. 열쇠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가 203호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이불이 2채 깔려 있었고 작은 텔레비전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창문을 여니 바닷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자자. 조장이 말했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3박 4일 동안 배를 타고 밤바다를 헤엄쳐 왔으니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첫날이 이렇게 순조로울 줄이야. 택시도 탔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했고 여관에도 들어왔는데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조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고 철수야. 오늘 수고했어. 잘했어. 작게 말했습니다. 조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훈련 때 매일 보던 바로 그 뉴스였습니다. 앵커의 말투, 화면 구성, 모든 게 익숙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한국에 있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잠시 뉴스를 보다 조장이 말했습니다. 씻고 자자.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해. 네.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칫솔, 치약, 수건을 들고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말하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다른 방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자 화장실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욕실이었습니다. 세면대 하나, 변기 하나, 샤워기 하나.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세면도구를 세면대 위에 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빨리 씻고 자야지. 수도꼭지를 틀자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세면대 위에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록색 병이었습니다. 제 손이 그 병으로 향했습니다. 초록색 병을 보는 순간 저는 반가웠습니다. 투명한 병 안에 초록빛 액체가 들어 있었고, 이거 하며 그 병을 들어 올렸죠. 플라스틱 병이었고, 가볍고 매끈했습니다. 뚜껑을 돌려 열었습니다. 부드러운 향기가 났습니다. 꽃향기 같기도, 달콤한 냄새 같기도 했어요. 병을 코에 가까이 대니 향기가 더 진하게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어머니가 쓰시던 것 동백기름, 초록색이었고 병에 담겨 있었으며 머리에 바르면 윤기가 났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한 날, 외출하실 때마다 그 기름을 머리에 바르곤 하셨습니다. 아, 동백기름이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색깔도 같고 병도 비슷하고 향기도 그럴듯했거든요. 여관에서 손님들 쓰라고 놔둔 거겠지. 저는 망설임 없이 병을 기울였고 손바닥에 조금 덜어냈습니다. 초록색 액체가 손에 고였고 부드럽고 미끌거렸습니다. 역시 기름이네. 양손에 골고루 묻히고 머리에 발랐습니다. 북한에서 본 대로 했어요.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고르게 펴 바르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며칠 만에 머리 손질 좀 하네. 배에서는 씻을 수도 없었고 바닷물에 젖은 채로 며칠을 버텼으니까요. 머리 전체에 꼼꼼히 발랐습니다.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까지, 손에 남은 액체까지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품이 났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동백기름은 거품이 안 나는데 기름인데 왜 거품이 나지? 머리를 만져봤습니다. 미끌미끌했습니다. 기름기가 느껴졌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북한에서 쓰던 동백기름보다 훨씬 부드럽고 더 미끄러웠습니다. 설마 다른 건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쓴 건 아닐까? 이게 머리에 바르는 게 맞나? 손에 묻은 걸 다시 봤습니다. 초록색 액체가 여전히 반짝거렸고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훈련 때 이런 건 안 가르쳐줬는데 샴푸, 린스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북한에서는 모두 비누로 머리를 감았거든요. 일단 씻어내야겠다.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헹궜지만 기름기가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미끌거렸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수건을 꺼내 머리를 문질렀습니다. 3개, 여러 번.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거품이 터져 나왔습니다. 헉, 놀라서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거품이 폭발하듯 피어올랐고 하얗고 풍성한 거품이 머리 전체를 덮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엔 눈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눈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머리 전체가 하얀 거품으로 뒤덮였고 귀까지, 이마까지 온통 새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손으로 거품을 만져봤습니다. 폭신폭신했고 비누 거품 같았습니다. 아니, 비누 거품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동백기름이 아니구나. 서둘러 물로 헹궜습니다. 거품이 물과 함께 흘러내렸고
한참 동안 계속 헹궜습니다. 거품이 다 빠질 때까지요. 머리를 다시 만져봤습니다. 이번엔 부드러웠고 윤기도 났습니다. 이게 뭐지? 초록색 병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엔 자세히 봤습니다. 병에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한글로 샴푸.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샴푸라는 단어를 보며 저는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샴푸. 입에 익지 않았고 발음도 이상했습니다. 샴푸가 뭐지 싶었어요. 8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이 단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드라마에서도 강사들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북한에는 샴푸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모두 비누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빨래 비누, 세수 비누, 머리 감는 비누, 전부 같은 비누였어요. 샴푸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병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머리, 창백한 얼굴, 그 속에 비친 건 낯선 나라의 공기와 그 안에서 흔들리는 제 당혹감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오라 프로그램까지 봤어요. 선동열, 최동원, 김재박 같은 야구 선수 이름도 외웠고 입생로랑과 금강구두 같은 브랜드도 알았으며 토요일은 즐거워 같은 프로그램 이름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샴푸는 몰랐습니다. 머리 감는 것 하나 제대로 모르고 왔던 겁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샴푸 하나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한국 사람인 척 살아갈 수 있을까? 택시에서, 백화점에서, 여관에서 모든 게 순조로웠다고 믿었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조장님께 물어볼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8개월 훈련을 받고 왔는데 샴푸도 몰랐다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 아니면 내가 배웠는데 잊은 걸까? 기억을 되짚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샴푸에 대해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스스로 배워가자. 다행히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샴푸라는 게 있고 그게 머리 감는 거라는 거요. 세면도구를 들고 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조장이 물었습니다. 씻었어?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갈게. 조장은 세면도구를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왔지만 앵커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샴푸,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모를까? 얼마나 더 당황할까? 혹시 또 실수하진 않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짐했습니다. 배우면 돼. 하나씩 배우면 돼. 오늘은 샴푸를 배웠으니 내일은 또 다른 걸 배우겠지.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말 한국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거야. 조장이 돌아왔고 자자, 이제 하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피곤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초록색 샴푸 병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한이라는 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낯선 세계라는 거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더 있었고 그동안 저는 주변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뭘 쓰는지, 뭘 먹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하나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샴푸만이 아니었습니다. 린스라는 것도 있었고 바디워시, 토너, 로션, 에센스 같은 것도 있었어요.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과자 이름도 다 달랐어요. 새우깡, 포카치, 오징어 땅콩처럼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죠. 음료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콜라, 사이다, 환타. 처음 듣는 이름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웃으며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언어에도 익숙해지고 표정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 사회 속에 녹아들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는 샴푸가 뭔지 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구나. 그날 초록색 병을 들고 머리를 만지던 제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무섭고 낯설었지만 그 작은 병 하나가 제 세상을 바꿔놓았어요. 그 작은 병 하나로 시작된 변화. 그건 단순히 머리를 감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후 제 삶이 또 한 번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다음 영상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